우리 침착맨하고 방송했던 슬램덩크 명장면 월드컵을 쭉 보신 분들은 알아요. 몇 번을 보면 저 정도의 디테일을 전부 기억하고 있을까? 이게 슬램덩크가 약간 상황전 끝나고 급종, 빡종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약간 그죠? 네. 그래서 사건 엔딩 같은 느낌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거 뭐 약간 외압에 의해서 갑자기 중단한 것이다. 아니 작가님이 뭐 도박에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작가가 좀 이렇게 뭔가 신상에 그런 게 생겨서 그쵸. 급하게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네.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케이코 작가님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역추천. 예. 예. 이거는 한번 제고해봤으면 보고 계실 좋겠는 거예요. 게, 예. 예. 형은 뭐라고 소개해야 되지 인사를? 뭐 대한민국 넘버원 캐스터, 당연하지. 할 건데 아나운서계 전설. 형이 응? 안녕하세요. 아나운서계의 전설 배성재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캐스터 형이. 네, 스토리 캠프에 놀러 오신 캠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캠장 이종보입니다. 한국 스포츠의 목소리죠. 최고의 캐스터이지만 사실 팬들에게는 동네 형 같은 느낌이 있는 이면을 가진 남자. 한국 최고의 스포츠 캐스터 배성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 시차가 아직 있는 상태거든요. 예. 지금 한국에 막 귀국하셨잖아요. 제가 그 스페인에 효도 관광을 좀 하고 와가지고 효도 관광. 한 2주 정도 거의 5년 만에 휴가였는데 아. 그거를 효도 관광으로 썼다는 건 진짜 효자라는 거거든요. 진짜 효자죠. 굉장하다. 와가지고 시차 적응 아직 안 됐고. 그 상태에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시차 적응 안 될 걸 예상했지만 이종범이 부르니까 휴가 휴가 직후에 오케이다. 이종범이 부르면 오기로 돼 있나요 원래? 한 번, 평생 한 한 번. 번. 네. 그 이런 거 여기 쓴 거예요 지금? 채널이 또 딴 채널이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채널당 한 스토리 번. 캠프 한 번. 예. 귀한 거 썼네요. 그리고 제 채널 만들어지자마자 구독을 했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는 또 이종범이 이제 본인이 셀카로 찍고 막 이렇게 막 편집해가지고 막 이러는 줄 알았더니 방에서 그 퀄리티가 아니라 그죠, 지금 그죠. 카메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좋은 방송 카메라인가요?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진짜 작품 만들 때 쓰는 카메라여가지고. 확실히 옛날에 그 소시 쪽에 영화 감독 꿈이 있던 사람들에게 딱 보자마자 알더라고요. 저 범상치 않은 이 퀄리티를 보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카메라 기기를 몰라봐줘서 얼마나 서운했을까? 나 그냥 전혀 모르고 되게 큰 거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좋은 거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래 봐온 배성재라는 사람은 덕후로서의 덕력이 되게 굉장하거든요. 나는 덕후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고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도 좋아하고 만화도 좋아하고 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글로벌 기준으로 덕후냐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엄격한 기준의 덕후는 아니다. 덕후는 이종범처럼 뭔가를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사람들한테 늘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면 맛집 리스트를 쫙 뽑을 수 있어야 되고 만화 얘기할 거면 만화의 작법부터 뭐 작가의 어떤 세계부터 쭉 영화면 영화 뭐 이렇게 일목요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차려진 대로 먹고 보이는 대로 보고 미식가와 대식가. 그래서 제가 한때 영화 감독을 꿈꿨었는데 그죠. 그게 헛된 꿈이었구나. 왜? 이거는 약간의 진짜 덕후로 출발을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는 이게 또 다른 차원이다. 사실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는 게 본인은 약간 명확한 취향이 있는 컨텐츠 소비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맞나요? 저는 소비자예요. 그냥 단지 소비자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열정적으로 소비한다라고 보면은 그 정도 티어. 덕후 티어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되게 덕후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덕후를 대단하게 생각해요. 일종의 리스펙트가 좀 있나 봐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들, 네네. 소비하는 것들의 지분을 따지면 스포츠보다 영화 쪽이 더 큽니다. 그러네. 영화, 드라마 뭐 이런 쪽. 그래가지고 뭐 433 포메이션으로 보면은 4가 영화고 3이 스포츠고 나머지 3은 뭐 좀 더 기타 등등이라고 보면은 스포츠가 사실 저에게는 주 업무지만 제가 그냥 소비하고 즐기는 영화 쪽이 오히려 더 커요, 파이가. 제가 그래서 배성재라는 검색을 해봤어요. 성재가 어디서 나왔나. 근데 어디서도 배성재의 컨텐츠 소비 취향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같이 베텐에서 가끔 얘기하는 거 외에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꽉 잡고 있는 방송이니까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고. 거기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백투더퓨처, 슬램덩크 이 두 개 외에 몇 개 더해서 한 얘기를 계속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성재가 무슨 컨텐츠를 즐겨봤었다, 뭐가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 영화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그런 영화가 있냐 라고 하는 거에 묘한 쾌감을 느꼈었는데 뭐 아피차퐁 미라세타쿤 감독 이런 어려운 얘기하면 막 좋아하는 그런 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소비자일 뿐이고 나를 위해서 살자 라고 해가지고 또 영화 보는 취향도 조금 바뀌고 이번 기회에
왜 네. 본인의 그 어렸을 때 각인됐던 배성재가 사랑했던 영화들 좀 얘기해줘요. 영화들. 네, 뭐 어떤 거 있어요? 저는 근데 인기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 감독이 되려는 사람들, 그때만 해도 영화 평론가들이 막 되게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키노 보면은 막 어려운 네.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내 21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막 멋있게 분석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죠. 나도 이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항상 들기 때문에 네네네. 막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영화도 보고 굉장히 어려운 영화들 막 보면서 그죠. 막 스탠리 큐브릭 보고 네네네. 뭐 그랬는데, 제가 약간 생각을 바꿨던 때가 뭐냐면 미션 임파서블을 봤을 때. 원이요? 네.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보고 놀랐던 게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인데, 네네네, 그죠. 그 감독이 그 전에 찍었던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장 감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술 감독이다. 칼리토, 막 스카페이스, 언터처블. 물론 네네네. 언터처블은 좀 재밌는 영화에 가깝지만, 그렇죠. 멋있는 영화들을 만들었던 거장이다.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러는데 미션 임파서블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약간 블록버스터 시도 이런 느낌. 네네네. 예술 감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영화를 보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면 자기만의 영화를 만드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영화를 찍는다면. 근데 모두가 즐거워하는 영화를 만들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무 위대하다. 네. 약간 어렵고 난해한 거 만드는 거장인 줄 알았는데 대중적으로 정말 재밌는 것도 만드네 이런 느낌인가? 이거 대중적으로 터뜨리는 영화를 만들기가 더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미션 임파서블 뭐 30년 넘게 위대한 시리즈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정말 위대한 시리즈. 드팔마 감독이 계속 만든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영화 감독이 꿈이니까 막 좀 난해하고 예술 영화고 대중은 잘 모르지만 평가 평론가들이 언급하는 작품을 억지로 찾아봤는데 배성재의 아내 영호는 제임스 카메론이 짱이다. 제일 재밌네. 스티븐 스필버그, 뭐 이런 제임스 카메론. 그 대중성과 딱 붙어있는 나의 취향, 이 두 개가 좀 갈등을 일으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벽을 느꼈어요. 대중적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구나. 네네네. 와, 근데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감독 지망생 얘기하는 것 같아 정말. 최애 감독은 누굽니까? 마이클 베이. 마이클 베이 좋아했었고, 왜냐면 그때가 마이클 베이 감독이 원래 광고 감독 출신인데, 네네네. 그때 굉장히 감각적인 광고를 많이 찍다가 영화판으로 넘어왔는데 영화판에서도 굉장히 잘 터졌어요. 그렇죠. 더락 만들고 많이 터뜨리시죠. 나쁜 녀석들, 다 90년대지만 맞아요. 그리고 막 아마겟돈 막 이런 것들이 그림이요. 굉장히 감각적인 연출. 그 대중성의 한복판에 칼을 꽂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이클 베이. 또 그다음에 뭐 제임스 카메론도 좋아하고. 제임스 카메론도 좋아하고 훅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예. 되게 좋아하시는 왜냐면 데 영화를 좀 띄엄띄엄 찍어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재능 중에 하나가 다작성. 그래요? 예. 저 리들리 스콧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 리들리 스콧은 막 영화사에 남을 만한 걸작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찍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많죠. 저는 그거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웹툰 작가로서의 이종범이나 이말년은 굉장히 하향 그 아래쪽에 있겠네요. 내면에서. 아니 그래도 꾸준하게 쟤들 10년 왜 정도 이제 장기 연재를 했다는 것은. 그건 크레딧이 있나요 좀? 그럼요. 야, 다행이다. 이말년은 아니지만 나는 나쁘지 않군요. 이말년은 만화가인가요? 이말년 만화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 영화 감독을 하려고 했던 건 대충 몇 살 때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이제 그래도 좀 나이가 들었을 때네요. 예, 그때 이제 백투더 퓨처를 보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만드는 그 방식. 네네. 떡밥을 던졌다가 회수를 하고, 심지어 그 다음 편에서 회수를 하고, 그죠. 3편에서 회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거대한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게임의 그 느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기획의 느낌. 그런 거를 초등학생 때 처음 느끼고, 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눈으로 보이던 그냥 연기나 재미 말고 그 뒤에 있는 뭔가가 보였군요. 그렇죠. 처음으로 그때. 제작 과정, 시나리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그러고 이제 중학생 돼서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또 만화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든 내가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진짜 진지했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재능들이 사실은 대단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소비자 정도다. 네, 덕후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방황하게 됐죠.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자기 객관화를 일찍 하면 충분히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을 법한 사람도 안 하게 되는 걸 많이 봐요. 너무 빨리 했다 객관화를. 아니 객관화는 한예종 시험을 봤을 때 떨어지고서 하게 됐어요. 한예종 시험 봤어요? 네, 한예종 시험을 봤었는데. 진짜? 네. 뭘로? 영화과? 영상 연출과. 영상원 쪽에. 처음에 영상 연출과를 보고 한번 떨어진 다음에
내가 왜 떨어졌을까를 검토를 해봤더니 거기 이제 그때는 아마 토플에 가까운 영어 시험을 봤었는데 그치. 영어 시험 때문에 떨어졌다. 영어 성적이 모자라서. 라고 나의 창의력은 충분히 뛰어났는데. 라고 합리화를 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학교 대충 어디 들어간 다음에 모든 교환 과목을 영어로 채워서 영어 공부만 1년 내내 해서 시험을 다시 봤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의력 문제구나. 이거는 창의력의 문제였구나. 난 재능의 영역에서 떨어진 거구나. 근데 한예종이면 사실은 뭐 거의 탑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그렇죠. 보니 빡세죠. 더군다나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이제 영상 연출과가 아니라 시나리오과를 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 2명인가 뽑았나? 뭐 6명이 뽑았나? 거기 완전 극소수를 뽑아서 사실 떨어질 법도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난 너무 놀랐는데 이 정도로 진지하게였다면 분명히 본인이 썼을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검토를 했죠. 네. 내가 그래서 이게 재능이라는 건 이제 정말 눌러도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눌러도 이제 그 뜨거운 김처럼 막 약간 터뜨릴 것 같고 비집고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게으르다. 만들어 놓은 시놉시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편없어요. 대충 어떤 내용의 시나리오? 뭐 남북 대치물, 남북 로맨스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미 그 먼 훗날 그 아이디어로 대박난 작품이 있죠. 그렇죠. 형제로 가면 태극기 휘날리며가 되고 로맨스로 가면 이제 사랑은 불시착이 있고 한 10년 앞서갔나? 사랑은 불시착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고. 와 이미 그때 저는 흥행을 좀 염두에 두고 썼고. 한예종이 놓쳤다. 네. 이러죠. 그렇죠. 한예종이 15년 뒤에 대박난 아이템을 놓쳤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충분히 떠올릴 만한 아이디어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영화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나 그 사실 스포츠, 게임 이런 건 알았지만 한예종 시험을 2번이나 봤을 정도로 진지하게 영화 감독을 꿈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을 조금 이게 어느 정도는 건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사를 아주 세게 하는 이종범 같은 스타일이 있고 나보다 세게 하네. 그다음에 이제 건사를 별로 안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건사를 세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화가를 해. 아예. 만화가를 하겠다는 거는 나 참 죽진 않겠지. 인간이 집요해. 아니야. 집요하고 철저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이게 사실은 필요한 재능이라고 봐요. 저는 좀 어중간했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빨리 수정하는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운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처음에 학창 시절에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지만 한예종 2번 떨어진 다음에 영화 쪽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방황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도 이게 내가 뭐 어디 가고 싶었던 데가 아니라 그냥 가 있었던 곳이고. 한예종 가기 전에 일단 거치는 곳. 예, 그래서 광고 홍보학과를 비슷한 걸 대충 택했었는데 사람이란 건 먹고 살아야 되고 대학교는 이제 곧 내쫓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곧 이제 내 한 몸 먹여 살려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광고 쪽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광고 쪽으로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되나 봤더니 창의력은 괜찮은 것 같고 창의력은 좀 있는 거고 왜냐면 그거는 증명이 됐어요. 왜냐면 갑자기 광고 쪽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광고 공모전에 막 이제 공모를 했어요. 전공생이니까. TV 부문, 뭐 카피 부문, 뭐 라디오 광고 부문만 했는데 모두 입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 사실 상금 사냥꾼일지도 이러면서 나 좀 강할지도. 그리고 광고 쪽은 내가 휘어잡겠구나 이러면서 광고 공모전 다 되니까. 근데 내가 약한 부분이 뭐냐? 프레젠테이션이다.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거를 광고주들,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이거를 PT를 해야 되니까. 이걸 당신들이 골라야 된다고 역설하는 장면. 그 광고가 이제 방송에서는 PD지만 광고계에서는 AE라고 있어요. AE가 뭐예요? A가 이기제큐티브 어카운트인가? 이제 까먹었네. 그러면 EA인데요? EA인데요? 내가 A라고 그랬어요? A라 그랬어요. EA. EA는 EA 스포츠잖아. EA 스포츠죠. AE.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인가 그럼? 아무튼 그들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들, 광고주들을 결국은 내 아이디어가 맞다는 걸 경쟁 PT를 통해서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홀리는 사람들 말을 잘해야 돼. 근데 저는 그 무대 울렁증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캐스터가 지금도 있어요. 진짜요? 지금 굉장히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무슨 스위치 켠 것처럼 바로 하길래 그렇군요. 아니야.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에 스피치 학원을 알아봤어요. 다 했군요. 스피치 학원들을 좀 알아보다가 내가 유일하게 필요한 부분, 장착할 마지막 퍼즐은 스피치다. 스피치 학원들을 알아보다가 그 중에 무슨 아카데미가 있는데 스피치 반, 옆반이 아나운서 반이 있는. 근데 여기도 말하는 반, 여기도 말하는 반, 여기는 여학생이 많고 여기 같이 여기 가서 친하니까 친해지니까 어차피 말할 거 배울 거면 면학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여대생들만 있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뉴스 같은 거 막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현역 아나운서들이 와나가가지고 너 뉴스 재능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영화 빼고 다 재능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아나운서 시험을 나도 묻어서 그냥 봤는데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 될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오. 봤는데 붙은 거예요 갑자기. KBS를. 아이돌들 캐스팅되는 일화 같네요. 그렇죠. 친구 따라갔다가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그쵸. 내가 되고 다른 학생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지? 나 재능 있나? 네, 그래서 KBS에 갔을 때도 심지어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서도 아나운서를 계속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난 광고할 사람인데. 나는 이게 시험 어떻게 운 좋게 붙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SBS로 이직을 하는 시험을 볼 때는 시험 볼 때쯤 되니까 1년 정도 방송을 해서 그런지 네. 이미 이 업계의 어떤 뭐랄까 입사 시험을 통과하는 수준으로는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나머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애로 보일 만큼 난 1년 경력직이다. 방송국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무튼 딱 그 시험 보는 거 통과할 정도로만 사실상 상당히 높은 수준이 돼서 SBS 거를 통과하고 네. SBS에 왔는데 거기서는 또 마침 SBS가 거의 한 20년치 네. 스포츠 중계권을 싹쓸이한 상황이었어요. 몰랐어요. 갔을 때는. 이미 배성재를 위한 판이 깔려 있었네요. 그렇죠. 올림픽, 월드컵, 뭐 웬만한 중계권들을 싹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원래 그렇게 돼요. 방송사들끼리 이게 중계권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개의 스포츠의 중계권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한 명이 독식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방송 3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합의를 싸울 해서 방송 3사 협의체가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데 방송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합의를 깨고 계약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합의했는데 네. 싫은데 내가 다 먹을 건데 그러고 SBS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그런 적이 있었고. 네네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SBS 차례가 됐는데 이제 크게 지른 거죠. 월드컵, 올림픽을 독점한 건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한번 크게 빨겠다. 네. 그런 상황에서 캐스터가 필요했는데 제가 거기랑 맞았던 거죠. 근데 저는 스포츠 캐스터를 하려고 아나운서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스피치반에서 우연이 된 거고 갔는데 여기서 그럼 내가 할 만한 게 뭐냐. 그땐 아나테이너 시절이었는데 아나테이너의 태동기였어요. 아나운서와 엔터테이너인가요? 그렇죠. 예능하는 아나운서들이 막 각광받던 시절이었는데 네네네. 저는 오히려 역으로 클래식하게 중계만 하는 걸로 간 거죠. 전문성을 더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죠. 예, 그게 비기닝입니다. 비기닝. 네. 뭐의 비기닝이죠? 네? 전설의 비기닝인가요? 배성재. 대한민국 최고의 캐스터의 전설의 그렇죠, 비기닝. 그렇죠, 예.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의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40여 년 인생 살았지만 그거 살고 인생을 다 안다고 볼 수 없지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꿈 쪽, 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인생이 황폐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속단할 수 없고 저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신 남의 인생에 하고 싶은 말은 꿈 말고 혹시 내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 잘하는 게 있다. 혹은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은근히 잘하는 게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나눠서 살펴보시라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소비하다 보면 만들게 된다니까. 영화감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나요? 아닙니다. 늦었나요? 저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가 사실 그래서 배성재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뭔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남자들 팬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인데 동네 형처럼 막대할 수 있어서 좋다. 그게 이제 양면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여성 팬들 조사를 제 했나요? 주변에 있죠. 오늘 헤어 메이크업 받는 선생님께도 여쭤봤어요. 배성재 아나운서 혹시 아세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언니도 완전 왕팬이라고. 축덕이고. 그래서 어느 샵? 멋진 분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 얼굴 이렇게 해주면서 어떤 게 좋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궁금한가 봐요. 왜냐면 또 새로 개척해야 되는 시장이고 새로운 시장? 예. 남자 시장은 남자 이제 포괄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잡았기 때문에 다 잡은 물고기다? 이제는 또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남자 시장을 잡은 배성재 캐릭터의 어떤 매력, 그거는 이제 무기는 뭐가 돼요? 축구 중계를 했기 때문에 축구 중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왜 유독 배성재냐?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호황기의 시작 부분에서 이제 박지성에서 이제 손흥민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이 시기 아닙니까? 거의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기간에 SBS가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한창 해왔기 때문에 내가 많이 보였다 그냥. 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서 많이 해서 축구 팬들을 그때 많이 포섭했다. 근데 내 주변에 남자 배성재 팬들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축구 해설자라는 사람은 일종의 BGM 같은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나는 선수들을 보고 있는 거지 축구 해설자, 캐스터 이 사람들은 전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중간중간을 채워주는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저도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배성재 팬 남자들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 뒤에서 그냥 목소리로만 존재해야 되는 캐스터가
왜 갑자기 이 순간 나를 웃기고 있지? 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만연한 네. 엄숙주의. 바로 그거. 이 부분을 조금 저는 깬 거죠. 예. 이게 근데 왜 있어야 되냐. 그죠, 사실 그죠. 그 제가 캐스터를 할 때도 30대 초반이었는데 네. 굉장히 어린 케이스였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지상파의 모든 아나운서들 중에서 이제 만렙들 선생님들. 대부분 50대 분들이 캐스터를 해왔었고 그렇죠. 그분들 말고는 중계석 근처에도 못 가는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그냥 아나운서들이 할 수 있는 분야들 중에 제일 그렇죠. 최고봉이다. 근데 저는 중계석에 가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울 필요가 있나. 왜냐면 스포츠를 어릴 때부터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네, 편안하게. 그것 때문에 아마 좀 호가 생겼던 것 같고. 굉장한 호였죠. 예. 근데 이제는 뭐 다들 하기 때문에 예, 모두가 이제 스포츠를 편안하게 즐기고 그런 시대가 됐죠. 사실 5년 전에 배성재 텐이 처음에 섭외되기 전에 저는 스포츠 만화만 보지 실제 스포츠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배성재 캐스트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로 이기는지를 잘 감을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라디오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검색을 해봤죠. 근데 완전히 그쪽의 세상에 있는 거예요. 배성재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내가 봤던 그 어떤 캐스터보다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비결인가? 까지 왔고 여성 팬들에게 물어봤어요.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원 다 동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여유가 좋다. 여유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저도 객관화를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시장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몰라요 일단. 누구야? 모르고 길만 가다 봐도 이제 커플이 다가옵니다. 그럼 네. 남자분들은 보통 배성재 사진아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옆에서 내가 찍어줄게. 네, 남자친구가 너도 찍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여자분들 보통 관심이 없다는 걸 맞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구걸하고 싶진 않아요. 스포츠를 일단 기본적으로 늘 접하시고 게임도 피파 하시고 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스포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스토리가 딱 완성되는 순간이 있다. 그렇죠.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도 그런 스토리텔링적인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빌드업을 하고. 라이벌리가 있는 팀들끼리 만나는 날이 되면 그 이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오프닝을 할 때 쫙 깔아주죠. 이 둘이 어떤 역사가 있다. 사람들이 좀 고치돼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볼을 찾기 시작하면 이전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네네. 의미가 없거든요. 네. 메시가 그동안 막 위대한 골들과 역사를 막 쌓아왔어도 네네. 당장 오늘의 게임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골 하나도 못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포츠의 재미가 아닌가. 근데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이건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 설정 좋아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설정이 뒤에 있다는 걸 알면 훨씬 더 감동이 클 텐데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있을 라이브 공연에 배경 설정을 쫙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팀들 간의 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깔아줄 만한 시간 자체가 길어야 30분 정도지만 네네네. 월드컵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월드컵에 엄청나게 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4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이 한 경기를 앞두고 어떤 감정들과 어떤 기대와 뭐 우려와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지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쫙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경기 시작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양이 네. 볼 킥오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것의 재미가 또 있죠. 그래서 근데 그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로 약간 극적인 결과가 나오면 10배 넘는 도파민이 폭발하는 게 스포츠의 세계인 것 같고 네. 그런 거 많이 궁금했어요. 실제로 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의 성적이나 플레이 말고 어떤 서사가 깔려있는 팀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연고의 서사가 더 크죠, 사실은. 네, 스포츠라는 지역. 거는 우리나라는 야구가 연고 문화가 이제 자리를 조금 더 빨리 잡았는데 네네네. 근데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축구나 모든 것들이 연고 위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날 때부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국가대표팀 응원하듯이 이 지역팀을 응원하는 경우들이 있고 약간 가업처럼 네. 이어가죠. 근데 이제 제3국의 어떤 팀을 응원할 때는 네. 그 팀의 어떤 서사를 매력적이어가지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종류 중에서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팀의 서사는 완벽하다.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기억할 만한 그런 팀이나 어떤 선수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맨유를 갑자기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박지성 선수가 이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 전에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 쌓여왔던 역사가 네네. 이제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위대한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 강팀으로서의 위닝 멘탈이라는 게 있어요. 헤어드라이어. 네.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들 위에 군림하는 감독의 존재감을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줬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맨유 팀의 매력이라는 거는 27년 퍼거슨 감독이 지배했던 그 기간에 한 번도 3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우승도 밥 먹듯이 했고 그 긴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하게 느껴지고. 그러네요. 네. 영화 감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그 조지 밀러라고 조지 밀러. 매드맥스 시리즈. 그죠. 그분이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 매드맥스 시리즈 어렸을 때 봤던 게 80년대 초반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고 샤를리즈 테론이랑 찍은 게 거의 30년을 건너서 찍은 거예요. 퓨리오사가 나오는 네. 새로운 시리즈. 30년 가까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에 폼이 죽지 않았다. 폼이 죽지 않은 엄청난 클래스를 보여준 게 대단했던 거 보면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아기 돼지 베이브도 찍고 그죠. 좀 묘한 행보로 걸어온 것도 있지만 네. 그게 변치 않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묘하네요. 매드맥스 감독님인데 아기돼지 베이브 좀 묘하네요. 근데 퍼거슨 감독은 27년 동안 한 팀이 한 번도 슬럼프를 겪지 않게 네네네. 계속 선수들 갈아치우고 베컴이 말 안 들으면 조지고 조질 수 있는 네. 베컴을 칸토나가 말 안 들으면 조지고 뭐 이렇게 그 위대한 선수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러면서 지금은 또 관계를 잘 갖고 있고 또 이제 21세기 들어서 재밌는 서사는 돈의 서사죠. 맨시티. 네. 맨유의 그 위대한 역사가 27년이 있었으면 사실 옆에 있는 붙어있는 팀은 누가 봐도 완전한 조연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별명이 시끄러운 이웃이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너무 푸대접이네. 뭐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 팀이 진짜 계속 돈을 퍼붓고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돈으로 클래스를 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다른 팀들의 조롱이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산 거죠. 사버렸다. 네. 클래스를. 어떻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또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래요? 네. 돈으로 사면 유통기한이 짧다. 뭐 그런 그건 거. 아니에요. 예. 돈의 위력을 모르네. 나는 스포츠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또 되는지는 봐야 되죠. 예, 지금 그렇게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 확실히 스포츠 얘기는 이런 사람한테 들어봐야 돼요. 원래 스포츠 만화 얘기 좀 하라고 써 있었는데 실제 스포츠 얘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스포츠 만화는 사실 슬램덩크 말고 일본 만화가 대부분이니까 거의 그렇죠. 약간 일본식 그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죠. 공태랑, 왕종훈. 4번 타자 왕정은. 네, 왕종훈. 그죠. 나인볼 황제 용소야. 기억하세요? 엄청난 스포츠 만화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럼요. 그 더글러스 큐. 더글러스 큐. 사실 그 쿵우보이 친미의 작가인 그 마이카 타케시 작가님인가요? 그분이 이런 똑같은 외모의 친미 얼굴을 가지고 축구도 그리고 막 축구 만화 그리면은 나무 이렇게를 피해 다니는 공을 막 차고 막 그래요. 썬더볼트 빡 했는데 다마가 팍 꺾이는 90도로. 90도로 꺾이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분이 만든 게 이제 나인볼 만화가 있는데 그 나인볼 황제 용소라는 제목으로 나왔죠. 예. 그게 저거잖아요. 큐 때 뒤쪽에 모래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돌리면 방울뱀 소리가 나요. 예. 방울뱀이라는 유명한 어떤 마구를 구사하는 주인공의 나인볼 만화였죠. 말도 안 되는 이제 만화적인 마구가 난무하던. 그쵸. 네, 나인볼 황제였고. 판타지물이죠, 사실은. 그거 말고도 스포츠 만화 좀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예. 나이가 이제는 예. 여러 가지 스포츠 만화 기억이 안 나도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 슬램덩크지 않습니까? 슬램덩크가 사실 대단한 원전이죠. 슬램덩크 얘기를 어디 가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침착맨하고 방송했던 슬램덩크 명장면 월드컵을 쭉 보신 분들은 알아요. 몇 번을 보면 저 정도의 디테일을 전부 기억하고 있을까? 본인은 슬램덩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한 권위가 있으시거든요. 저는 슬램덩크 헤비 소비자다. 이 정도로 헤비하긴 소비자 어려워요. 정도지 덕후까지는 아니다. 예. 좋아하는 만화를 계속 다시 보시는 타입인데 그중에 가장 많이 본 게 슬램덩크 아닙니까? 슬램덩크. 오늘부터 우리는. 그것도 예. 한승태 이호준. 그렇죠. 그죠. 슬램덩크 극장판을 같이 보러 갔잖아요. 그쵸. 다 같이 개봉했을 때 다 같이. 그쵸. 침착맨, 주호민. 네 명이서 그 회전문에 꼈던. 네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회전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게 없이 다 먼저 가려 그래서 회전문에 네 명이 꼈어요, 이렇게. 네, 굉장히 웃겼어요. 별거 아닌데 웃긴 상황이었는데 SBS 로비에 모여서 SBS 근처에 있는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를 보자. 그죠. 예매를 해놨어요. 네. 해놓고 늦었죠. 사실. 이제 늦은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10분 뒤에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네. 여기서 걸어서 메가박스에 가서 앉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여러 번 해봐서 알고 있는데 예. 주호민은 몰랐던 거죠. 네네네. 침착맨은 모르고. 근데 침착맨은 별로 조바심 내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칼같이 왔죠. 맞춰서 왔는데 이미 다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다.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아 호스트가 늦게 제가 오네 이러면서. 오자마자 화장실도 갔어요. 맞아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한 2, 3분 정도 지체되니까 다들 막 동동 구른 거죠. 저는 여유 있게 시간 충분하다. 가자. 지금 가면 된다. 하자.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멀티플렉스가 네네. 어떤 건물, 큰 몰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죠. 그러면 보통은 엘베나 뭐 이런 것들로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죠. 많았던 기억. 뭐 보통 주차하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빙빙 돌고 맞아요. 그런 걸로 고생했던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인 기억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라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성재 안방인 걸 몰랐구나. 네, 목동 에어박스는 가자마자 직통 엘베 여기서 타고 올라가면 안 막히고 한 번에 간다. 뭐 팝콘 주문하고 뭐 이런 네. 거 다 계산한 거죠. 우리는. 그러고 갔는데 이제 내가 가서도 팝콘을 뭘 사지? 이러고 팝콘 이제 띡띡 누르고 있으니까 또 막 미칠라 그러고 전전긍긍하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떤 팬이 그죠. 심창맨, 주호민 만화 와가지고. 팬이고 만화 지망생이다. 그쵸. 제 만화 좀 봐주실 수 네. 있냐? 이러니까 정작 그 당시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만화를 연재하는 두 사람한테 가서 원고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인기가 최고다. 하필이면 팬 중에 예. 만화를 그리는 팬이 와서 원고를 보여주는 제 거야. 만화를 한번 혹시 극장에서. 평가해 줄 수 있냐니까. 그러니까 극장에서요. 그러니까 진짜 낯빛이 많이 어두워지더라고.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결국 들어가서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어 다들. 이미 망했다고 했어요. 근데 네. 앉아서 그 파도 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일본 영화 볼 때 나오는 거. 네네네. 그게 딱 나오니까 다들 그때부터 안심. 네. 그리고 연필선으로 그어진 주인공들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오프닝에서부터 이미 다들 그렇죠. 눈물의 도가니 예.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거죠. 예. 그 슬렌더그 극장판 얘기는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네. 해보시죠. 되게 여러 번 보긴 하셨죠. 극장에서 일본어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음. 이제 한국어 더빙판으로 또 한번 보고 네네. 예. 그다음에 OTT로 나와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오, 3번 정도 봤죠. 3번? 예. 어떻게 뭐 원작의 굉장한 팬으로서 별 몇 개입니까? 아, 5개죠. 요.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네네. 처음에는 조금 싶었던 게 산왕전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슬램덩크 만화를 보면은 산왕전이 지분이 한 55% 정도 된다. 전체 시리즈에서 네. 그렇죠. 네. 사실상 그 전에 뭐 능남, 해남, 상향 뭐 그다음에 싸우는 장면 뭐 이런 거 다 포함해도 산왕전 하나가 사실은 제일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 골라보면 네. 딱 그 순간이죠. 그 근데 순간. 산왕전이 나오고 주인공이 송태섭? 음. 이래가지고 약간 의아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기대했던 거는 네네네. 잘하면 정대만 시점도 만들어줄 수 있다. 언젠가. 네.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 네네네. 그다음에 서태웅 편도 하나 있을 수도 있다. 네. 강백호 편을 우리가 봤으니까. 가득히 사심 가득하네요. 네. 그런 근데 그 극장판 나오고 나서 제가 다케이코 이노우에 작가님의 인터뷰를 좀 봤거든요. 아마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태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완결 이후에 계속 갖고 있었대요. 제가 이제 다케이코 작가님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역추천. 예. 예. 이거는 한번 제고해봤으면 보고 계실 좋겠는 게, 거예요. 예. 슬램덩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슬램덩크가 약간 산왕전 끝나고 급종, 빡종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약간 그죠. 네. 그래서 샷건 엔딩 같은 느낌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네네네. 이거 뭐 약간 외압에 의해서 갑자기 중단한 것이다. 아니 작가님이 뭐 도박에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작가가 좀 이렇게 뭔가 신상에 그런 게 생겨서 그쵸. 급하게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네.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의 이후 이야기는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채치수도 이제는 졸업 그거고. 그죠, 대학 네, 가야죠. 그래가지고 안경 선배랑 채치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데 대신에 이전 이야기 프리퀄로 가서 해동중학교에 백호 군단이 나왔던. 백호 군단 폭력 만화. 그죠. 학원 액션. 학원 폭력물. 그죠. 그래가지고 왜 강백호, 양호열, 용팔이, 구남이, 대남이가 저렇게 된가? 구남이 아닌가? 노구식. 노구식. 구식이죠, 구식. 구남이는 황해죠. 그죠. 예. 그리고 황해죠, 황해. 네. 왜 저렇게 됐는가? 그죠. 예. 저는 특히 양호열에게 집중했으면 저도요. 좋겠다. 료헤이. 네. 양호열과 강백호의 중학교 때 첫 만남이 너무 궁금해요. 예. 그거 실제로 일본에서는 2차 창작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가. 당연히 이제 공식이 아닌 거죠.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캠이다. 왜냐면 이 슬램덩크 이야기에서 가장 좀 튀는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여러 번 보면서 녹아들어 있는 것 같지만 좀 떠 있는 건데기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양호열. 그렇죠. 캐릭터. 양호열이에요. 네. 무시하기에는 너무 명확히 씹혀요. 예. 왜냐면
다른 백호 군단들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서포터로 그죠. 강백호의 그걸 놀리고 응원하고 같이 감동하고 뭐 이런 최소연과 비슷한 느낌인데 그죠. 최소연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최소연은 뒤로 가면 갈수록 네. 완전히 녹았죠. 그냥. 관중 A죠. 네, 관중으로 그냥 완전히 녹아 들어갔고 최소연의 역할은 그렇게 된 게 아주 훌륭한 작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최소연이 끝까지 무슨 H2처럼 맞아요. 히카리처럼 끝까지 강백호를 힘내지지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면 진짜 열받았을 텐데 마지막에는 온전히 산왕전을 즐길 수 있게 딱 그 치어리더 부대 있잖아요. 서태웅 걔들과 함께 녹아 있기 때문에 아주 서태웅 군단 옆에 최소연. 그런데 양호열은 아니에요. 양호열은 양호열은 건데기가 남아요. 맞아요. 녹지 않은 채로. 그래서 이 느낌, 이 씹히는 느낌은 뭘까? 그죠. 그거를 해동중학교 편으로 풀어주자. 네, 그래서 100% 양호열과 강백호의 원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에서도 가끔 그 한승태와 이호준이 붙지 않습니까? 붙죠. 빅매치 나오죠. 쾌감이 있어요. 그 가장 강력한 세계관 최강자들끼리 싸울 때 빅매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20권에 보면은 가장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강백호가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있는 착잡한 이 멤버들의 얼굴 중에서 양호열 얼굴은 거의 주인공급으로 그려놨어요. 이거 보셨어요, 여기? 나머지 애들은 그냥 대충 그렸는데 그러니까 양호열에 대해서는 작가도 분명히 만들어 놓은 서사가 많을 것 같단 말이죠. 네, 왜냐면 그 초반에 이제 철인의 패거리랑 그죠. 정대만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붙을 때 보면 양호열의 그 느낌은 누가 봐도 이거 웬만한 만화의 주인공 느낌이에요. 그쵸. 포스가. 그 처음에 둘이 딱 지나갈 때 철이가 지나가니까 양호열이 거기는 농구장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니까 철이가 가잖아요. 팔을 주물럭거리면서 그때도 처음 한 방만 맞고 나머지는 다 막았다. 가방으로 이렇게 딱 가방으로 맞고 텟. 그죠. 이 주인공 포스 아닙니까? 간지가 그죠. 웬만한 그 일본 만화에서는 뭐 100%. 맞습니다. 더군다나 피지컬이 송태섭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전투력은 강백호급이다. 하여튼 그 침착맨 방송을 제가 보면서 이 스피노프 얘기가 제일 웃겼거든요. 근데 양호열 버전으로 가자는 건 전 너무 공감하는데 침착맨님은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안 감독님 선수 시절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 그거 같지 이제 않아요?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던진 거라고 보고 거의 말리면 안 되죠. 해동중학교까지만 딱. 안 감독님 선수 시절은 사실 안 궁금하죠. 그죠. 근데 잠깐 나오는 게 왜 해남 감독님이랑 능남 감독님이 학생 때 어떤 뭐 폭격기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 그런 대화를 하니까 다들 막 안 믿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그렇지 감독님들 세대 대학농구 요건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가요? 그걸 뭐가 궁금합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다시 농구 만화로 뭔가를 이어가면 안 돼요? 이 이상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이미 이 본인이 프로듀서예요? 프리퀄로 해동중학교가 어떻게 일대를 장악했는가 약간 그 삼국지 느낌으로 양호열이랑 강백호는 거의 한 80% 정도는 적이었어요. 상남 2인조랑 뭐가 달라요? 해동 2인조잖아요 그냥. 영원한 테마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분이 백어본드 리얼 그리시면서 완전히 신선한 세계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중학생들의 주먹 다짐 이야기로 다 돌아올 가능성은 없죠. 하지만 보고는 싶네요. 이쯤에서 취향이 있는 컨텐츠 소비자로서의 배성재와의 대담을 정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이제 슬램덩크 까도 계속 뭔가가 나오는 슬램덩크에 대한 명장면 월드컵을 한번 둘이서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미 한번 하셨던 컨텐츠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느꼈어요. 배성재의 슬램덩크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 다 풀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장면을 또 가져오면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할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